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순환의 책방으로 마실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18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2018년 아마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 2억회 다운로드 돌파, 밀리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의 최신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 방법이 담긴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은이는 팀 페리스, 옮긴이는 박선영, 정지현, 발행은 토네이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이라 평가받는 팀 페리스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시작한 독창적인 프로젝트의 결과인데요. 40이 된 그는 문득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남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충격적인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 그리고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침내 그는 100여 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 인터뷰의 바탕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현자들의 지혜와 통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하는 삶을 얻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목표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간단한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평생 생각만 하다가 지루한 노력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삶을 가장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원하는 삶을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52가지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열었을 때부터 이미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낡은 삶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 현자 133명은 말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자가 있다. 바로 당신이다. 네,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 팀 페리스는 2017년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어 1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온 이 책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데 요구되는 지혜와 통찰을 총동원합니다. 133명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CEO, 슈퍼리치, 투자자, 예술가, 지식인들이 참여한 이 책은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원하는 삶을 얻는 방법들에 대한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시간을 고용하라. 우리에게서 더 창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탁월한 코치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4년이 넘게 이름을 올린 책이 있다. 콰이어트다. 40개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을 쓴 수정 K는 콰이어트 레볼루션의 공동 설립자이자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패스트 컴퍼니는 그녀를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녀의 강연은 1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강연으로 꼽기도 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수정 K는 잘 나가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였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방 법원을 거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며 그녀는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저는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파트너 승진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만다.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상사 앞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절대 임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승진이 한동안 지연된다는 뜻인지는 잘 몰랐다. 다만 그녀는 약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드디어 휴직 신청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수저는 그날 오후 멍한 상태로 회사를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들고 돌았다.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동시에 한동안 꼼짝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영화처럼 일어나는 바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믿기가 힘들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변호사 일을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러자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생각 또한 그녀를 찾아왔다. 수저는 자전거를 늘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부터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튿날에는 뉴욕 대학교의 논픽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일주일 후 첫 수업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이 길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수저는 회상했다.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승진해서 탈락하는 바람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날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뉴욕 거리를 쏘다녔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뉴욕은 사람의 창의성과 영감에 불을 지펴주는 도시이니까. 뉴욕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일단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날 내가 승진에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도 하루 16시간씩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나는 그런 삶을 높은 사람이 된 대가로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줄 수도 있다. 그렇다. 원하는 삶이 아니라 감수하는 삶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감수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바깥에 대해 숙고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탁월한 결과를 얻는 지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주어진 환경이 좀 더 나았더라면, 모든 게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분명 얻을 수 있다. 수저는 이처럼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왜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는가? 그녀는 첫째 콰이어트를 쓰는데 7년이 걸렸다.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요구될지는 그녀도 몰랐다. 더군다나 수전도 우리처럼 생계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형편이 아니었다.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 콰이어트의 초고를 출판사에 보내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 투고 담당 편집자에게서 답신이 왔다. 썩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그 편집자의 메일 한 통이 자신의 생각 모두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고 수저는 말한다. 메일의 마지막 한 줄이 나를 흔들었다.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써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제대로 써라. 수저는 편집자에게 답신을 보냈다. 정말 제대로 써서 보내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편집자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말했다. 수저는 편집자가 시간을 줬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출간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 예비 작가에게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는 편집자가 생겼으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전 세계 수백만 부가 팔린 콰이어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글을 잘 쓰는 데는 재능과 작문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철학을 문장들 속에 풀어놓을 수 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편집자다. 수전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인 지혜를 생산한다. 탁월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인생은 수입과 지출로 나뉜다. 나 또한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가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늘 궁금해한다. 이 질문을 던지자 수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슬픈 느낌의 단조 음악이요. 기분이 고양되면서 초월적인 느낌이 들지만 아주 슬프지는 않은 음악. 그런 음악은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달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레너드 코온의 페이머드 블루 레인코트를 강력 추천한다. 글쓰기에 분명 도움을 얻을 것이다. 또 다른 그의 노래 할렐루야도 훌륭하다. 사실 그의 노래는 아무거나 들어도 좋다. 이단 나엘의 히나크 야파도 틀어놓으면 영감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그림에 관한 노래다. 마드르 데우스나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악을 들어보라. 뭔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수전은 완벽함을 위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다. 가능한 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의 규칙과 습관을 정비하고 그것이 창조적인 작업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다. 앞에서 소개한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녀의 조언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 창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전은 인생을 크게 수입과 지출의 시기로 나눈다. 내겐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24시간에 매달려 있던 때가 수입의 시기다. 전업 작가가 된 지금도 종종 나는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해서 탈락했던 그 시기가 시간 낭비는 아니었는지 자문한다. 답은 언제나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댈 수 있는 재정적 쿠션을 만드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면서 수많은 흥미로운 인간상들을 만났고 이는 현재 내 글쓰기에 좋은 재료가 되어주고 있다. 치열한 협상과 음모, 협잡이 난무했던 월스트리트야말로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 데 가장 적격인 곳이었다. 젊은 독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 하나다. 수입이 있어야 창조적인 삶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나처럼 글 쓰는 삶을 살기 위해 무조건 10년은 돈 버는데 쏟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삶의 대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고자 한다.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한다. 돈은 아끼면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에 애를 먹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 여기에 수전의 조언은 유용하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운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한결 수입의 시기를 견디기가 쉬워질 것이다. 위험한 것은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모호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다. 인생을 명료하게 나누고 그에 따른 계획들을 세워보라. 일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에게 맡겨라.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창의적인 결과를 선물하는 지혜로운 코치가 아니던가. 5분 안에 증명하라. 최고가 되어라. 붐비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니까. 톰 피터스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 최고의 경영 구루다. 20세기 최고의 경제 경영소로 평가받는 초월한 기업의 조건을 지필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16권의 책을 더 출간했지만 그는 여전히 위대한 경영 석학으로 비즈니스 업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CNN은 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영 구루들은 똑같은 만트라 하나를 가지고 최대한 쥐어짜내는 반면 톰 피터스라는 1인 브랜드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은 리틀 빅싱이다. 그는 이 책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탁월한 방법들을 담아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톰 피터스는 사람과 실행이 비즈니스 전략의 전부라고 확고하게 믿는다. 나는 이 위대한 인물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고 다음 6가지 현답을 얻었다. 그리고 톰은 이렇게 덧붙였다.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든 블루오션을 갖고 찾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자리가 붐비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지금 당장 탁월하라. 최고가 되는 첫 번째 걸음으로 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폭넓게 사유하고 강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최고가 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근사한 일을 해야 한다. 그는 타고남은 5분 안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5분 내에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신은 막연한 꿈을 꾸는 공상가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고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음에도 그가 뛰어난 사람인지 여부가 가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껏 나는 수천 명의 글로벌 CEO를 만났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갖는 대신 지금 써야 할 이메일 안에서 당신의 탁월함을 입증하라.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데 절대 5분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 따위는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5분 동안 온 힘을 쏟는 삶을 계속하라. 나는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는 매력적인 일을 하라. 그런 노력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든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탁월해야 한다. 좋은 매너를 가져라. 수천 명에 이르는 뛰어난 CEO와 리더를 수십 년간 관찰해온 톰은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최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다음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좋은 매너가 큰 성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이런 시대에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은 기본기에 충실한 태도다. 예의 바르고 점잖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발탁의 기회가 많아진다. 많은 기업들의 인사 담당 임원들과 조찬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은 채용 인터뷰에서 탈락을 통보했다가 생각지 못한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함이 담긴 연락을 받고는 다시 합격시킨 지원자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많은 탈락자들이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회신을 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좋은 매너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강점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의 말에 누구보다 귀를 잘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톰은 설명한다. 또한 경청의 중요함은 잘 알지만 경청을 실천에 옮기기란 매우 어렵다. 톰은 말한다. 경청은 갖추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꼭 습득해야 할 능력이다. 그리고 경청은 결심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관련된 글을 읽고 연습하고 자신을 평가해 줄 멘토도 있어야 한다.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게 경청이 아니다. 할 말은 하면서 들어야 할 때는 진심으로 귀를 열어주는 것이 경청이다. 세계 최고 퍼포머들의 5가지 특징. 그들은 빠르다. 이것이 평범한 이들과의 유일한 차이다. 마이클 저베이스는 인간의 탁월한 수행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신기록 수립자, 슈퍼볼 우승팀과 함께 일했다. 명상과 마음챙김 기법에 바탕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력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그 비결을 파헤치는 인기 팟캐스트 파인딩 메스터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클에 따르면 파인딩 메스터리를 통해 만난 세계적인 하이 퍼포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책벌레다. 그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노자의 도덕경, 게리맥의 마음의 체육관이었다. 그들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0 이하의 돈으로 가장 큰 지혜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깜짝 놀랄 정도로 입이 무겁다. 타인의 실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절대 퍼뜨리지도 않는다. 무거운 입은 그들을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강한 믿음과 신뢰를 형성시켰다.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짧고 강렬한 코어 운동을 하듯 그들은 매 초, 매 분, 매 시간 완전하게 집중한다. 그러고는 호흡을 통해 휴식을 빠져나온다. 그들의 하루는 많은 몰입과 많은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넷째, 타인의 성장에 기꺼이 투자한다. 그들은 그라운드를 직접 뛰는 최고의 선수인 동시에 벤치에 앉아 타인을 응원하는 최고의 코치다. 타인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반쪽 삶을 살 뿐이다. 조화로운 것들은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는 인생에는 나 그리고 타인이라는 2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다. 다섯째, 거절의 달인이다.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전화 미팅이나 차 한잔 나눌까요? 거절. 제 아이디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거절. 케이블과 네트워크 TV 거절하기. 정크푸드 거절하기. 운전할 때 걸려오는 전화 거절하기. 새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아이디어 거절하기. 의미가 별로 없는 미디어 인터뷰 거절하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파트너십 거절하기. 존재도 않는 잠재적 고객 거절하기. 나는 마이클에게 물었다. 세계적인 퍼포머들은 포용력이 크고 타인의 성장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절하기 목록을 보니 타인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네요. 그가 답했다. 나 원참 모든 사람을 친구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밖에도 세계적인 퍼포머들은 심호흡을 하고 음악을 즐겨 듣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의미 있는 일을 미뤄놓고 그저 뒤지지 않으려고 급급해한다고 느껴질 때는 모든 것을 끈다. 그들은 늘 빠르게 실행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환시키고 즉시 대체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갖고 있을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여유롭고 자신감에 넘친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공을 거둔 1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품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꿀 그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